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을 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립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같은 경우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2월 마지막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뉴스 소식 알려주시죠. 러시아가 친러 반군 독립을 승인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감은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 증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고유가 우려로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나 싶었는데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증시가 휘청거리니까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감은 천연가스 및 유가의 가격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함에 따라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한편 유가는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의 리스크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를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테러 같은 이런 기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1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침략에 관한 서방고국 제재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1월 달부터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었죠. 우리나라와 러시아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선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만약에 불확실성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V자 반등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요. 안 그래도 위축된 투심이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크게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유동성 축소였었죠. 패드에서 지금 FOMC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연초만 하더라도 기존 4차례에서 이런 부분이 6차례, 7차례 이상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 추가적으로 이제 돈줄을 쥐어가는 모습 속에서 유동성 축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불거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위축된 투심 하에서 지금 현재 각 섹터별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던 것은 크게 한 4가지 섹터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에너지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세게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테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GSE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뭐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 에너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런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하니 추가적으로 이런 비료 가격의 인상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인상에 따른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런 비료, 농업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장주는 미래 생명자원을 필두로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또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최근에 뭐 이구산업 같은 비철금속 관련주가 세 번째로서 또 이런 러시아의 이런 광물, 천연가스 관련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지막으로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공식이죠. 빅텍, 휴니드, 스페코 같은 이런 관련된 방위 산업주들이 같이 전쟁 리스크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각각 업종별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을 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립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에 따른 줄세우기가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요, 지금 2월 23일인데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즉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발 이런 천연가스가 파이프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 PNG 같은 경우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향후에 LNG로 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LNG 관련된 주요 종목, 즉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크게 주목을 받았죠. 대우조선해양은 독자적인 솔리더스 화물창을 통한 LNG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기대가 된다 하면서 올라오는 반면에 오히려 뭐 운송업종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공장이 있잖아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피해가 예상이 된다든지 각 업종별로 섹터별로 테마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관련돼서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반응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했던 뭐 4가지 섹터나 또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천연가스 유가와 같은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전에도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오일 쇼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비슷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새로운 이슬람주의 공화국 신정부가樹立되자 이라크의 침공으로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산유국이었던 소련도 친소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유가의 폭등을 부추겼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는데요. 미국 연준은 금리를 한때 21%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산업화를 진행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피해를 막대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정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은 이 오일 쇼크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사실 오일 쇼크까지 지금 1차, 2차 오일 쇼크 1970년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계 에너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오일에 좀 많이 의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특히 오펙 국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오펙 국가의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이런 그 전체 에너지에서 오일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낮아졌어요. 지금 10% 전후인가요? 이런 부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는 분명히 있지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일 쇼크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최근에 셰일 혁명 이런 부분이 2010년대 들어서부터 차곡차곡 있어 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좀 느리긴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대체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대체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단순히 오일 가격이 올랐다, 유가가 올랐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19가 촉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각국의 공장 자체가 멈춰서면서 셧다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글로벌 이런 물류 이런 숨통이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 자체가 이렇게 1차적으로 점검이 되면서 저때 이런 부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물류비도 올라가고 이에 따른 광물을 비롯한 이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고 꺾이려는 찰나에 다시 한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공급망, 올해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같이 겹치면서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내용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충돌 사태가 마무리돼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시장도 안정되면 좋겠다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